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나쌤의 유쾌한 한국어 교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아주 재미있는 단어는 코입니다.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숨을 쉬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한국어 표현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아주 쉬운 예문을 하나 배워봅시다. 추운 겨울날 밖에 오래 서 있으면 코가 정말 빨개집니다.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도 쓰이지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쉬운 단어랍니다. 또한 이 단어는 사람의 자존심을 멋지게 비유하기도 해요. 한국인은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을 보고 콧대가 높다고 합니다. 잘난 척을 심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상황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의미로 멋지게 변하는 단어랍니다. 이렇게 신기하고 유용한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아쉽겠죠? 오늘부터 이 단어와 관련된 아주 웃긴 썰들을 풀어볼게요. 저의 생생한 실제 경험담이 가득해서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세나의 재미있는 수다에 깊이 집중해보세요. 제가 대학교에 열심히 다니던 시절의 일화를 먼저 시작할게요. 어느 유난히 추운 겨울날에 아주 독한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콧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서 정말 미칠 것 같았지요. 휴지를 가방 가득 한 통을 다 써도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바로 앞자리에 덜컥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대학교 강의실 안에서 제 콧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죠. 주변에 있던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제게로 쏠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그때 갑자기 바로 옆자리에 앉은 아주 멋진 훈남 선배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쭉 짝사랑하던 선배였지요. 그 선배 앞에서 더는 눈물겨운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콧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려고 온 얼굴에 힘을 다했지요. 하지만 억지로 콧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코의 압박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두 눈에 강하게 힘을 주고 입술을 꽉 깨물며 처절하게 버텼지요. 머리가 지끈거리며 온몸이 부르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참다가 엄청나게 우렁찬 소리로 큰 재채기를 터뜨렸지요. 그 순간 저의 양쪽 콧구멍에서 아주 거대한 발사체가 나왔습니다. 마치 풍선껌보다 커다란 콧물 방울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지요. 그것이 옆에 선배를 향해 날아갈 뻔해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대학교 강의실 안은 아주 얼음처럼 조용해졌지요. 그 선배는 아주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슬며시 건네주었지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건 이후로 저는 그 강의실에 갈 수가 없었지요. 다음 이야기는 제 친구 영희의 아주 웃긴 코 성형 썰입니다. 영희는 평소에 자신의 낮은 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요. 매일 거울을 보며 코를 높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큰돈을 모아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주 높은 코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영희는 멋지게 변할 자신의 모습을 기대했지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특히 코 주변이 온통 보라색 멍으로 피멍이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수술 3일째 되던 날 영희는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아주 철저하게 가리고 마트에 갔지요. 그런데 마트 계산대 근처에서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어떤 도둑이 가방을 훔쳐서 빠르게 도망치고 있었지요. 도둑은 사람들을 밀치며 영희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왔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발이 꼬여서 그만 앞으로 쾅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바닥에 닿은 곳은 바로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코였죠.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영희는 아픔보다 기껏 세운 코가 부서졌을까봐 덜컥 겁이 났지요. 큰 비명을 지르며 코를 붙잡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다행히 도망치던 도둑은 영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잡혔지요. 마트 직원들이 뛰어와서 영희를 용감한 시민이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칭찬보다 코 상태가 걱정되어 계속 울었지요. 급히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보았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높게 세웠던 코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꺾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희는 코를 재수술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죠.
의사 선생님도 영희의 황당한 사연을 듣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수술비도 아주 많이 할인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지금은 아주 예쁘고 똑바른 코를 가지고 행복하게 산답니다. 이번에는 제 남동생의 웃지 못할 콧구멍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아주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잡히면 콧구멍 속에 집어넣는 버릇이 있었지요. 하루는 작은 콩알을 코에 넣었다가 빠지지 않아 난리가 났죠. 어머니께서 겁먹은 동생의 코를 잡고 세게 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동생은 겁에 질려 콧물과 함께 깊이 들이마셨지요. 결국 작은 콩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색이 되어 동생을 들쳐업고 근처 응급실로 달렸지요.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긴 핀셋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코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셨지요. 제 남동생의 코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검은 콩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잃어버렸던 장난감 로봇의 손가락 부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장난감 조각을 보시고 동생의 엉덩이를 때렸지요. 동생은 울면서 다시는 코에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또 콧구멍에 동전을 넣고 놀고 있더군요. 정말 말릴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진 녀석이라 두 손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솔직한 감정 상태를 잘 보여주는 곳도 코랍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재미있는 변화가 생기는지 아나요? 동화 속 이야기처럼 거짓말을 하면 코끝이 빨개지거나 간지럽지요. 실제로 저 역시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코가 먼저 반응한답니다. 지난주에 엄마가 아끼는 예쁜 화분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퇴근하신 엄마가 누구 짓이냐고 무섭게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며 억지로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코끝이 자꾸만 빨개지고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엄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바로 범인을 알아채셨죠.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티가 났나 봅니다. 결국 저는 자백을 하고 거실 청소를 온종일 열심히 해야 했지요. 거짓말을 못하는 제 코 덕분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관용 표현 중에는 코가 납작해지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기가 완전히 죽거나 체면을 깎였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던 사람이 큰 창피를 당할 때 자주 사용되지요. 저도 예전에 아주 부끄러운 일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달리기를 가장 잘한다고 늘 자랑했습니다. 체육대회 날에 다른 반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쳤었지요. 내가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올 테니 다들 구경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정도로 엄청난 자신감에 가득 찼었죠. 출발 신호가 울리고 저는 바람처럼 힘차게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발이 꼬이면서 결승선 바로 앞에서 크게 넘어졌지요. 그것도 얼굴이 먼저 바닥에 닿는 아주 끔찍한 자세였습니다. 1등은커녕 가장 꼴찌로 들어와서 코가 아주 납작해졌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저를 보고 엄청나게 웃으며 놀려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달리기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죠. 지나친 자만심은 결국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에는 코를 빠뜨리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다 된 일에 콧물이 들어가서 망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주 공들여 준비한 계획을 사소한 실수로 망칠 때 쓰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기분 나쁜 재미있는 비유 표현입니다. 제 친구 철수가 어제 아주 멋진 요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려 했지요.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서 최고급 요리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두고 마지막으로 촛불을 멋지게 켰지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친구를 보고 너무 긴장했습니다. 환영의 춤을 추다가 식탁 옆에 소금통을 그만 툭 쳤습니다. 소금통 뚜껑이 열려 음식 위로 소금이 엄청나게 쏟아졌지요. 정말 완벽한 밥상에 소금을 빠뜨려 완전히 망쳐버린 셈입니다. 여자친구는 짜서 한 입도 먹지 못하고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철수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꾹 참았다고 해요. 결국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와서 동네 편의점 라면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가 털털한 성격이라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지요. 여러분은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과 지내본 적 있나요? 제 룸메이트는 정말 기차 소리보다 더 크게 코를 골았습니다.
매일 밤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진동이 방에 가득했지요. 저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서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룸메이트의 코를 쥐어박았습니다. 잠결에 깜짝 놀란 친구가 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더군요. 무슨 일 있냐며 둥근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그날 밤은 오랜만에 아주 푹 잘 수 있었지요. 이후에 저는 인터넷에서 신기한 도구를 발견하고 구매했습니다. 콧구멍을 넓혀서 바람이 잘 통하게 돕는 아주 이상한 집게였죠. 그것을 룸메이트의 코에 몰래 끼워두고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기차 소리가 조용하게 줄어들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본 룸메이트가 소리를 질렀지요. 밤새도록 집게에 눌린 코 모양이 빨갛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마치 돼지 모양의 귀여운 콧구멍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빵 터져버렸지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 또 웃긴 옛날 추억이 하나 떠오르네요. 초등학교 소풍날에 아주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싸갔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친구들과 맛있게 점심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때 갑자기 공원 옆에서 아주 큰 개가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제가 개를 정말 많이 무서워해서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놀라서 숟가락에 있던 카레를 콧구멍으로 들이마시고 말았죠. 노란 카레가 코로 들어가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매웠습니다. 코에서 노란 카레 국물이 줄줄 흘러나와 정말 추해졌지요. 친구들은 제가 카레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소풍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제 코밑만 온통 노란색이었지요. 지금도 그 졸업 앨범을 펼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끔찍하고 황당한 추억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 중에도 코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눈앞에 자기 코도 닦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참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 이런 얄미운 참견쟁이가 꼭 한 명쯤은 있기 마련이죠. 제 주변에도 남의 일에만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시험 성적은 꼴찌면서 제 성적 걱정을 밤낮으로 해줍니다. 그 친구에게 속으로 이 속담을 조용히 외쳐주고는 하지요. 내 코부터 제발 깨끗하게 잘 닦으라고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 유용한 팁은 아주 건조한 계절의 건강관리입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콧속이 쩍쩍 갈라지죠. 이럴 때는 콧구멍 안쪽에 크림을 얇게 바르면 참 좋습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고 재채기도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바르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답답합니다. 제 친구가 욕심을 부려 듬뿍 발랐다가 숨을 쉬지 못했지요. 입으로만 숨을 쉬느라 목이 다 쉬어버린 우픈 사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바르는 것이 몸과 마음에 가장 유익하답니다. 겨울철 스키장에 놀러 갈 때도 이 부위를 아주 잘 관리해야 해요. 찬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코끝만 심한 동상에 걸릴 수 있죠. 저도 예전에 보드를 타다가 코끝이 새까맣게 변한 적이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처럼 보여서 친구들이 저를 계속 사슴이라 불렀지요. 이번에는 향수에 관련된 제 재미있는 냄새 실수를 이야기할게요. 외출하기 전에 아주 향기로운 꽃향기 향수를 마구 뿌렸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방향제 스프레이를 목과 얼굴에 뿌리고 말았죠. 온종일 제 몸에서 지독한 모기향 냄새가 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피하더군요.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향수를 고를 때는 통 디자인을 세심하게 봅니다. 비슷한 게 생긴 통은 절대 같이 두지 않는 영리한 습관이 생겼지요. 여러분은 강아지처럼 후각이 아주 뛰어난 편에 속하시나요? 제 친구 중에는 아주 먼 곳의 음식 냄새도 기가 막히게 맡히죠. 마을 시장의 떡볶이 냄새를 맡고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녀석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개코라는 아주 친근한 별명으로 자주 부르지요. 그 친구와 함께 뷔페에 가면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은 고기 요리를 단번에 딱 짚어내거든요. 그 천재적인 능력 덕분에 우리는 항상 최고의 맛을 느낍니다. 가끔은 사람인지 탐지견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참 고마운 친구죠. 이렇게 우리의 얼굴 중심에 있는 부위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결정하기도 하고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죠. 다양한 감정 표현과 냄새를 맡는 신기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감각기관을 다시 보게 되네요. 오늘 재미있는 코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는 모두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세나의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세요. 공부하느라 모두 수고하셨고 감기 걸리지 않게 몸조리 잘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만나요.